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패턴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도 반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또 말했듯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제 조건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봤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추세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이 반복, 역사는 되풀이된다. 과거에 나타났던 형태와 패턴들이 현재와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반복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참여해서 만드는 결과물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제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시장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패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트상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특정한 형태를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이제 패턴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이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리고 시장은 사람이 참여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한 이제 마음먹은 바를 계속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향, 이것은 이제 추세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상황을 돌이켜서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취했던 어떤 행동 양식을 그대로 다시 답습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의 가격 움직임도 또는 시장도 과거의 어떤 경우와 비슷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패턴에 대한 이제 개념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반전 패턴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볼 텐데, 반전 패턴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반전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이 반전 패턴에 대해서는 요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직전에 추세가 있어야 한다. 이 말 그대로 반전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역전되는 건데, 그 상황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전에 뭔가 어떤 상황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시장이나 가격은 반드시 어떤 반전시킬 대상이 선행이 되어야 된단 말인데, 우리가 어떤 패턴을 분석한다는 거는 물론 뭐 횡보나 박스장을 패턴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추세가 나타나기 전, 아니면 또는 추세의 전환,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싶고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추세가 나타나는 구조 중에 어느 곳에 패턴이 가장 잘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이제 패턴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 패턴을 알아보려면 일단 직전에 추세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 추세선의 돌파입니다. 우리가 추세를 알아볼 때 저번 시간에 알아봤었죠.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추세가 진행되는 어떤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정확하게 그린 추세선은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반전의 어떤 반전의 신호는 어떤 중요한 추세선들의 돌파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요 추세선의 돌파가 반드시 어떤 추세 전환의 반전의 신호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세의 어떤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패턴의 크기, 그러니까 패턴의 크기가 클수록 시장 움직임의 어떤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패턴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높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의 어떤 저가와 고가의 차이겠죠. 그 가격의 폭이 크고 또 옆으로 넓다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큰 가격 폭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패턴들은 그만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추세 또는 방향성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그 중요도 또한 굉장히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반전 패턴의 어떤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제 네 번째로 거래량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사실 이제 이 반전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반전시키려면은 어떤 그 이전 상황보다 더욱 강력하고 어떤 센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반전을 시킬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은 상승 추세에서 반전될 때보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될 때 더욱 강력한 거래량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 각 어떤 패턴들의 완성은 어떤 눈에 띌만한 그런 거래량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에 비해서 저점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 일어나는 반전이 그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반전 패턴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반전 패턴의 특성 이걸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이 패턴의 어떤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패턴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패턴은 이제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 모양이니까 눈으로 좀 확인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사진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머리 어깨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요거는 그림을 좀 그릴게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어깨 부분이 형성이 되고 양쪽에 가운데 튀어나온 머리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요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이 중요한 상승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돌파를 해서 저항받는 이 지점이 왼쪽 어깨 최고점이 형성되기 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그 파동의 저점과 어떤 수평을 이루고 다시 반등해서 상승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 이때 왼쪽 어깨 부분과 오른쪽 어깨 부분이 어떤 대칭을 이룬다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목선이라고 불리는 이 저항선입니다. 이 정확하게 이 패턴이 반전이 됐다는 것을 알려면은 이 목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한 후에 이 목선을 다시 저항선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런 형태, 이런 반전 패턴을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어깨형의 어떤 특징으로는
이 고가에서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목표치를 잡는 기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목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목선까지 진행된 이 가격의 폭 그만큼이 이 목선에서부터 다시 비슷한 수치죠. 한 2배 정도 다시 진행되는 곳까지를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은 이제 머리 어깨형이고요. 반대로 역머리 어깨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상승 추세일 때 경우고, 하락 추세일 때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역머리 어깨형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을 때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목선이 되겠고, 그래서 이 지점을 하락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전환 반전이 되려면은 더욱 강력한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한 어떤 매수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을 때 반전의 어떤 상승 추세가 다시 반전돼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은 이제 머리 어깨 형태의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이제 어떤 삼중 천장형, 삼중 바닥형이라고 불리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종종 보이는 패턴이죠. 이것도 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되다가 어떤 전고점들을 계속 갱신하지 못하고 어떤 수평형 형태의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박스권의 저항 지점인 저항선을 돌파해서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진행되는 이런 전환형 패턴을 이제 삼중 천장형이라 부르고, 또 반대로는 마찬가지죠. 반대로 내려오다가 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떤 수평적인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그 박스권을 이탈 또는 강력하게 돌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면서 이제 반전의 형태를 띠는 이 패턴을 삼중 천장형 바닥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이제 이중 천장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꼭지가 위에 이제 두 개의 꼭지를 형성했다고 해서 이중 천장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 꼭지, 3꼭지 이렇게 흔히들 말하죠. 이제 그런 패턴을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상승 추세선의 돌파 이후에 이 수평형 형태로 나타난 이 저항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다시 그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하락 또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 이것들을 이중 천장형, 이중 바닥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또 패턴이 있지만 오늘은 좀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널리 알려진 패턴만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V자형, 역-V자형인데요. 이 형태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주로 이제 추세가 어떤 조정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추세라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정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이게 더욱 지속 가능한 추세가 되는데, 이런 V자 형태의 경우에는 어떤 조정 없이 그냥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또는 급격하게 상승,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저항 없이, 조정 없이 진행되는 추세는
이제 불안한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저항 요인이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오히려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인 유형의 패턴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패턴들이 100%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차트에서는 잘 맞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처음에 봤던 머리 어깨형이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목선까지 돌파를 하고 뭐 이렇게 상승 추세선까지 돌파를 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이렇게 그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내가 분석한 이 분석 내용이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과 반대되는 차트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 이렇게 실패한 경우 또는 속임수 이런 부분을 이제 속임수라고들 하는데 이런 속임수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패턴은 추세의 전환 신호가 아니라 추세의 지속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100% 시장에서 맞는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을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여기서는 이제 매도만 볼 거야 해서 여기서 막 다계약 몰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은 내가 분석한 결과와 다르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인식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나만의 어떤 기반 자료, 통계 검증 자료가 그래서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전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제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패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반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지속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계속해서 추세가 지속되는 형태의 어떤 패턴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